안녕하세요. 짱쉬운 수학의 짱이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드디어 평면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으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도형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우리가 이름은 붙여줬지만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다각형이라는 제목과 함께 안쪽에 우리가 배울 다양한 용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각형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 안에 표현된 내각과 외각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고, 대각선이 도대체 그 다각형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되는 것에 어떻게 몇 개가 그어지는지 그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내각과 외각의 크기의 합이라는 내용까지 알아볼 거예요. 뭔가 공식처럼 뭔가 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가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각형, 그 중에서도 우리가 첫 번째, 이 다각형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지만 뒷부분에 이름들을 붙일 거잖아. 근데 앞에 다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다자 맞을 거예요. 자,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다각형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무엇을 통틀어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이렇게 각각의 이름들은 있지만 이들을 그냥 다 합해서 다각형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각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개의 선분으로 이렇게 그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둘러쌀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둘러쌀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세 개 이상은 있어야지만 이렇게 둘러쌀 수 있구나. 그래서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그 중에서도 평면 도형이다 라는 말에 귀 기울여 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각이 무엇인지 그 의미 살펴볼까요? 요 내자는 무슨 내자일까요? 맞아요. 각 중에서 안내자,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각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 여기 있는 안쪽에 요렇게 포함이 되는 각을 내각이라고 합니다. 요 글씨가 틀려가지고 걸렸어요. 자, 다각형에서 이웃이다 이거. 이웃한 두 변으로 이루어지는 각이다 라고 표현해서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도 뭐예요? 내각. 요 안쪽도 내각들이야. 그치? 그럼 당연히 요 옆에 있는 거 뭐예요? 외각이죠. 그래서 다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한 변과 그 여기 변에 이웃한 연장선이 이루는 각이다 해서 요 바깥쪽에 요 각을 외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다각형이라는 것은 어떨 때 정다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냐 하면 그냥 아무거나 붙이는 거 아니에요. 정자를 앞에 붙이는 것은 특별한 아이들만 붙여줄 거예요. 어떨 때 무엇이 특별하냐 하면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 모든 내 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변만 같아서도 안 돼, 각만 같아서도 안 돼, 둘 다 같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오각형 이런 이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다각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OX 한번 쳐볼게요. 한 꼭지점에서 그 외각은 2개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한 꼭지점이 있고요. 그때 외각이 2개가 있습니까? 자, 당연히 이렇게 눈에 보이시죠? 2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내각과 외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이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봐봐. 이때 외각이 얘랑 있는데 요렇게 지금 이 각들이 양쪽이 똑같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만 기준으로 해서 내각과 외각을 더해버리면 이때는 360도가 아니라 180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 정리해 두시고요. 자,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라고 했어요. 네 변의 길이만 같으면 돼요. 각의 크기도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도 X,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네 각의 크기까지 똑같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점검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건 용어였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대각선이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 그냥 뭔가 대각선이 뭔지는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얘를 설명할 수도 있어야 돼요. 대각선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도형 파트에서 항상 이웃한다는 것은 옆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서 즉 우리가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이다. 자, 예를 들면 요런 거죠. 내가 요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이어야 돼. 근데 이웃한다는 것은 요거는 변이잖아. 그죠? 얘는 대각선 될 수 없잖아요. 얘도 이렇게 옆에 있는 거랑 연결하면 이거 대각선 아니잖아요. 자, 얘 옆에 이웃하지 않은 나머지 요 점과 연결하는 것이 대각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꼭지점이 있었어. 그 중에 내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몇 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나 자신 빼고 양 옆에 있는 거 빼시면 돼요. 그래서 5에서 3을 빼서 2개 그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아하, 그 점의 개수에서 나 빼고 양옆에 이웃하는 거 빼고 나머지랑 그은 게 대각선이기 때문에 n개의 꼭지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n개에서 3개를 빼는 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구나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각선의 수가 몇 개인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우리가 이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고요. 그때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었어. 뭐냐면 자, 내가 한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이 이게 2개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그을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웃하는 거 2개 제외하고 이렇게 2개 그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 당연히 여기서도 내가 이렇게 2개 그을 수 있잖아. 근데 긋다 보니까 여기는 이 선이 지금 2개씩이 이렇게 중복되게 그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그어주면 아까 그었던 건데 또 그어지네. 여기서도 그어주면 이렇게 또 그어지네. 이런 식으로 해서 2개씩이 중복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어서 내가 빠뜨림 없이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십각형, 11각형, 12각형 이렇게 했을 때 그림 그려가지고 대각선 다 긋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했던 작업이고 이제는 우리가 15각형이 나오던 20각형이 나오던 글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자. 그것이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림도 안 그려도 돼? 요거만 적용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분명히 내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나 빼고 옆에 빼고 이렇게 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개라고 했죠? n-3개. 그죠? n개가 있다. 전체 꼭지점의 수를 n개라고 봤을 때. 그죠? n-3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꼭지점의 수마다 똑같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n개를 곱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는 5에서 3을 뺀 게 지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예요. 여기서도 2개, 여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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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5번 나오죠. 꼭지점이 5개가 있기 때문에 5를 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2번씩이 중복이 됐단 말이야. 2를 나눌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자, 5 대신에 n을 쓴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n-3개에다가 n개를 곱한 다음에 중복, 2개씩 중복됐기 때문에 2를 나눠주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이해가 안 가면 사각형, 오각형 뭐 조금 그리기 쉬운 것도 육각형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공식을 만들어 보시고 외워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여기 원하는 것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다양하게 나와요. N각형까지 쭉 나올 거야. 근데 사각형, 오각형 구하는 거 어떻게 했는지 차례대로 살펴본다면 꼭지점의 수는 당연히 삼각형은 몇 개일까? 3개. 사각형은 몇 개일까? 4개. 그러면 당연히 오각형은 몇 개일까? 우리가 5개. 육각형은 몇 개일까? 6개. 너무나 쉽죠. 그래서 N각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N개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어떻게 되냐고요? 나 빼고 이웃한 양옆에 거 빼고 그럼 몇 개? 3개를 뺀다라고 했죠? 그래서 1개, 3개를 빼서 2개, 3개를 빼서 3개, n개에서 3을 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럼 그 전체 대각선의 총개수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1개야. 근데 꼭지점 몇 개야? 4개야. 그럼 1 곱하기 4를 한 다음에 몇 개를 나눠? 2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2가 되는 거죠. 자, 5에서 당연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그 개수는 2니까 이렇게 해서 2를 곱한 다음에 어떻게? 2를 나누실 거죠. 그래서 그대로 5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6에서 어떻게 될 거야?
그치, 당연히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그 대각선의 개수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몇 개를 빼시는 거예요? 여기 몇 개를 곱하시는 거예요? 3을 곱하시는 거고 2를 나누시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구하는 그 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n-3 곱하기 n 거기다 2를 나눈다. 분명히 여러분 체크했습니다. 이게 대각선의 총 개수야. 자, 이제는 각에 대한 내용들 살필게요. 아까 내각과 외각 이런 내용들 했잖아. 자,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 합은 몇 도인지 다 알죠? 다 알아요? 이거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때는 가위를 잘라서 그 삼각형의 각들을 딱 잘라가지고 진짜 이렇게 펼쳐서 눈으로 확인했더니 180도다. 이런 것들을 보고 또는 접어가지고 그 각들을 합했을 때 180도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80도가 되었고 이제 이에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랑도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얘가 지금 쭉 해서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각 자체는 180도죠. 그래서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내각과 한 외곽을 더하시면 180도가 됩니다. 라는 것. 자, 여기에서 결론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봐봐. 되게 재미있어. 자, 여기는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있죠. 요거. 요 한 외곽의 크기는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더해가지고 180도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합해도 180도 된다? 그러면 거기서 얘를 뺀 나머지 요거 합한 게 뭐예요? 외곽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말로 써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문제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과정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은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외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진짜 많이 나와요. 강조합니다. 강조. 아시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은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 이유들 다 살펴봤죠?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x를 구하셔야 돼. 이거는 뭐 한 번에 180도가 되니까, 그죠? 여기에는 70도가 됩니다. 라는 게 이제 암산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되냐고요? 요거는. 그쵸? 당연히 얘랑 얘를 더한 게 얘가 된다고요. 알겠어? 얘랑 얘를 더한 게 얘가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50 더하기 70도가 이 한 외곽의 크기가 됩니다. 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면 도형이다 라고 해서 삼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삼각형은 알겠어요. 알겠어. 180도예요. 그럼 사각형은요? 오각형은요? 육각형은요? 칠각형은요?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때 어떻게 계산을 할까? 자,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일단은 삼각형의 기준으로 내가 본다면 N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그것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잖아, 오각형이. 그럼 여기에서 내가 대각선 그으면 이렇게 찍찍 이어줬잖아. 그러면 삼각형이 몇 개가 생겨요? 대각선 2개 그으면 삼각형 3개 생겨요.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대각선보다 하나 더 많이 생기잖아. 원래 대각선은 한 꼭지점에서 이제 n-3개 해가지고 대각선의 개수 체크하는데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1, 그렇다면 n-2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이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얘랑 얘를 더하고 또 얘랑 얘를 더하고 얘랑 얘를 더하고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더해가지고 나타내는 게 삼각형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잖아. 그럼 하나, 둘, 셋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80도 곱하기 n-2 이렇게 해서 내각의 크기의 합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알아두셔요.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너무 쉬워요. 자, 다각형의 외곽들의 크기의 다 합은 똑같아요.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뭘 생각할까? 우리가 카메라 조리기에 이렇게 쫙 닫힌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까? 그 외곽들을 쫙 모아보면 각이 많이 나눠지든 조금 나눠지든 어쨌거나 그걸 모아보면 그 각을 모아보면 한 바퀴가 됩니다. 그게 360도죠. 그래서 외곽의 크기의 합 뭐라고요? 360도. 외워주세요. 외곽의 크기의 합
360도. 하지만 내각은 다 크기가 달라요. 그럼 내각 한번 우리가 원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십각형이에요. 그러면 180도 곱하기 몇을 하면 될까요? 그치, 삼각형에 생기는 그 개수니까 이렇게 8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1440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 또한 180도 삼각형 몇 개 나올까요? 12각형이니까 12에서 2를 빼는 거죠. 10을 곱하시면 1800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 정다각형의 한 내각과 외각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정자가 붙여 있죠. 그러면 정자라는 것은 아무거나 붙이는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내각의 크기, 모든 변의 길이 다 똑같은 것을 정이라고 붙이는구나. 그죠? 그래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붙인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는 내각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내각의 크기에서 기억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각의 개수만큼만 나누시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한 각의 크기가 나오죠. 자, 마찬가지 외각의 크기도 모든 외각의 크기 합은 360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개수만큼, 즉 꼭지점의 개수, 각의 개수 똑같죠? 그것만큼만 나누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정육각형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180 곱하기 안쪽의 내각의 크기 총합은 자, 6에서 누구를 빼? 그치, 2를 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몇을 나눠? 당연히 육각형이니까 6을 나누신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그러면 얘 외각의 크기는 360도고 거기서 6을 나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방법이요. 되게 재미있는 게 봐봐. 이거 계산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죠? 하지만 얘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내각의 크기,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요령은 외각의 크기를 구해. 그 다음에 얘를 구한다면 180도에서 얘를 빼. 그럼 한 내각의 크기 나와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얘도 정 20각형이잖아. 그러면 360도에서 20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몇 도가 나와? 당연히 여기서 쭉쭉 해서 18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80도에서 빼셔도 돼요. 근데 구하는 식을 내가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180 곱하기 정 20각형이니까 20에서 2를 빼. 자, 그 개수만큼 곱하고 몇을 나눠? 정 20각형이니까 20을 나눠.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각, 자,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한 외각의 크기로 구하는 방법까지 찾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늘 선생님의 강의에서 특히나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 내용에서 살펴봤겠지만 정말 많은 내용들 선생님이 진짜 압축해서 가장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정말 집중해서 이 내용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알차게 선생님이 준비해서 나타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